자, 화법을 우리가 배울 건데, 사실 화법도 이제 선생님이 이해한 바로 이제 나의 원리,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알려드릴 거야. 자, 필요한 것만. 자,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말하는 법이니까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how에 주목을 해야겠지. 그치? 이게 바로 핵심일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텍스트가 있고, 이쪽에 선지가 있다고 치자. 자, 선지가 1번부터 자, 5번까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선지가 나오기 위한 어떤 문제는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설명, 말하기 전략, 혹은 말하기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두에서 물어요. 그치?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1번 문제야. 우리 여기 한 장 넘겨보면 위 발표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화법이 말하는 법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선지가 how, 그 다음에 반드시 끊어 읽어줘야 돼요. 끊고 뒤에는 효과, 의도 이런 식으로 나와. 결국 말하는 법을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집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시간으로 푸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녀석의 흐름과 이 선지 1번부터 5번까지의 흐름이 얼추 유사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텍스트의 앞부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3번과 4번은 텍스트의 한 중간 부분, 마찬가지로 4, 5번은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단락별 실시간으로 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한번 뭔가를 한번 해볼게. 자, 제일 먼저 이걸 봤어요. 자, 그리고 뒤에 넘기면 자, 1번 문제 거기 보면 자, 풀이하며 끊어봐. 그 밑에 제공하며 끊고 사용하여 끊고 방식으로 끊고 요약하며 끊고 됐지? 그리고 how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보는 거야. 용어의 뜻 동그라미, 구체적 정보 제공 동그라미, 비언어적 표현 동그라미, 질문을 던지는 방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요약 동그라미 잡고요. 마무리 네모 쳐봐. 마무리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이걸 읽어가면서 바로 눈에 띈단 말이야. 결국 물어보는 건 여기서 답이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한 번에 딱 보여서 바로 제껴갈 수 있게 나온단 말이지. 요런 게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시간으로 푸는 게 사실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선생님이 좀 말씀드릴게. 자, 이제 자, 내용 파트로 우리가 좀 볼 건데 발표, 강연, 연설 요렇게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보면 화법 1주차에 뭐라고 돼 있어?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그치? 발표 동그라미 쳐. 그러면 이런 녀석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중요하지. 이거는 사실 형식적인 얘기고요. 자, 이제 내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얘네들은 자, 글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하나는 설명적인 글이냐 아니면 설득적인 글이냐로 나눠지는데 설명적인 글 같은 경우는 대상의 정보나 아니면 속성, 다른 말로 우리는 특성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체크만 해나가시는 거예요. 체크만 해나가. 어차피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체크만 탁탁탁 자 해나가시는 거야. 여기 우리가 오늘 볼 화법 1주차는 소개글이거든요. 오토마타를 소개한다. 그럼 그게 설명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만 탁탁탁 체크하세요. 빨리 찾을 수 있게. 자, 설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논증으로 읽어가는 거고요. 선지에서 물어보는 건 이 녀석만 묻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방식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선 내용에 대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플러스 강연, 발표, 연설만의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은 청중의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 얘가 늘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럼 청중의 반응은 반드시 자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늘 보기를 동반하게 됩니다. 보기랑 같이 나와요. 여기도 뒤에 보시면 넘겨보시면 3번 문제가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청중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랑 같이 나오게 되지, 그치?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청중의 반응이 3점짜리 문제인데 우선은 이론을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청중의 반응에서 중요한 건 듣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는 공감적 듣기, 추론적 듣기. 우선 이론만 이렇게 적어놓고 쌤이 실전 알려줄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판적 듣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실전으로 가보자. 아, 이거 뭐야? 약이랑 돈. 아, 약. 고맙다. 고마워. 이제 어디가? 이모랑 어디 간다는데. 그래, 알겠어. 갔다 와. 고마워. 고마워. 이따 봐. 이따 봐. 약 사왔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빠 직장이 여기니까 가끔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긴 해. 엊그제 고니가 그러던데 아빠를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나 울컥했잖아. 그 얘기 듣고 예전에 매일 못 해줘서 미안했었는데. 자, 아무튼 제 얘기했나? 제 국어학원 다닌다? 제 국어학원 다녀. 상동에 국어학원에서 수요일이 내가 쉬는 날인데 작년에 하루도 못 쉬었거든.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인데 이제는 계속 쉬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제일 데리고 저기 상동에 가거든. 그래서 쟤는 그러더라고. 나중에 자기가 아빠한테 배우겠대. 근데 아이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학생 하나가 들어왔어. 근데 그 여학생이 중1이야. 예비 중1. 근데 내가 우리 학원은 예비 즉 현재 이제 중3이지. 거기서부터 수업을 하거든. 근데 어머니가 하도 사정하고 막 그러셔서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내가 나중에 고니를 가르치게 될 수도 있으니 한번 임상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애를 받았어. 근데 생각해봐. 예비 중1이니까 지금 현재 초딩이잖아. 초딩을 앞에 놓고 내가 강의하는데 그날 3시간 동안 시 한 편도 갔다? 어떤 얘기를 해도 만약에 대상 이렇게 하잖아. 선생님, 대상이 뭐예요? 부제가 뭐예요? 상황이 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에너지가 다 빠졌어.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 감기가. 기력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교재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2번 오거든, 일주일에. 그래서 1시간만씩 교재를 바꿨어. 진짜 쉬운 걸로. 그랬더니 너무 윤활하게 이게 강의가 되는 거야. 야, 살다 초딩을 다. 아이고야. 나중에 자, 안 돼. 자, 가자. 실전은 여기서부터지. 자, 문제를 먼저 보면 거기에 이제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보통 학생 1, 학생 2, 보통 학생 3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녀석과 이 녀석, 여기 선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연관성만 따져도 무리 없다. 알겠지? 텍스트까지 보면 좋은데 거기까지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요 둘의 연관성만 따져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물론 선생님은 자, 문제 풀 때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적용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요렇게만 풀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야. 자, 우선 화법의 첫 번째, 발표, 강연, 연설. 자, 요거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볼 건데, 자, 거기 한번 볼게. 먼저 한 장 넘기자. 1번 문제 보면, 1번 문제는, 실시간으로 푸는구나. 2번 문제 보면, 얘도 기억과 니은이잖아요. 실시간으로 풀어도 됩니다. 활용 거기다 밑줄 쳐봐, 활용. 2번 문제예요, 활용. 활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라는 뜻이야, 의도. 그래서 이거 왜 썼어? 이런 얘기야. 보통 이렇게 활용이라는 것은 자료에 보통 밑줄이 쳐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료 활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 의도가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면 전혀 무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실시간이고요. 3번은 문제 자체에서 얘기해줘. 발표를 들은, 그러니까 다 읽고 푸는 거야. 자, 시간을 좀 들여볼게. 원래 요 정도 문제는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선생님이 3분 30초 정도만 줘요. 근데 지금은 한 4분 정도까지 줄 테니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시작. 텍스트를 보면서 선생님이, 자, 툭툭툭툭 한번 이제 쳐가보자. 자, 먼저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저는 1학년 5반 누구입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어떤 자율 동아리를 하셨나요? 여기서 게임 끝났지? 그치? 바로 뭐냐면, 1번 문제의 동그라미 4번. 자, 이게 날아가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방식. 그치?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보고 바로바로 제껴도 괜찮아요. 자, 고등학교에 와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께 저와 제 친구들이 만든 정말 멋진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 자, 소개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설명하는 글이구나라고만 체크하시면 돼. 자, 이제 시작해야지. 대상의 정보와 그 다음에 속성, 특성들을 밑줄을 툭툭툭 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토마타가 뭐냐고요? 모형 딱따구리를 꺼내서 자, 손잡이를 돌리며 이런 거 우린 뭐라고 하지? 괄호에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치? 비언어적 표현이니까 몇 번 날아갈 수 있어요? 1번의 동그라미 3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기 기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단락까지 다 읽고 들어가셔도 돼. 근데 우리가 지금 해설각이니까 다 읽고 한번 해볼게. 자,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모형 딱따구리를 자, 뭐 보여준 의도가 뭐야? 바로 밑에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 그 밑에 줄 만들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온, 이것을 보여준 의도는 경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지. 이것을 선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청중의 경험 환기 이렇게 이게 바로 의도인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올게. 이처럼 오토마타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단락 마지막 제줄 뜻합니다. 정의. 그치?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자,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날아가요? 1번에 1번 선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구체적 정보예요. 그렇죠? 정보들이 쫙 나오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마무리되고요. 그럼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가볍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우리 동아리는 여기서부터 가로 묶어봐. 우리부터 가로 묶어. 세 번째 줄 아닙니다까지 있잖아요. 가로 닫으세요. 아닙니다. 가위표를 만들어 아닙니다. 요런 것들은 늘 가로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치 문제에서 얘를 바꿔쳐요. 즉 부정문의 중요성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 빼서 부정문은 반드시 앞으로 체크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치 문제에서 바꿔치니까. 자, 우리 동아리는 오토마타의 설계도를 그려서 부품을 만들어 조립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로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보는 동아리. 한 발 더 나아가 자, 밑줄 한번 쳐볼래요? 코딩을 활용한 오토마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뭐 코딩 얘기 나와요. 이게 바로 3번 문제 2번 선지에 관련돼서 이게 코딩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우리가 넘어가 보시면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거나 발명을 좋아하는 분, 특히 미술을 좋아하거나, 그치? 자, 미술을 좋아하거나 밑줄 한번 쳐봐요.
이게 3번 문제에 또 관련돼서 나옵니다.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좋아하거나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가입하세요. 그 밑에 줄 갑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또 밑줄.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 활동하면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밑줄 잡으시고. 그 다음 단락. 자, 3D 프린터를 활용하여서 각종 부품을 직접 만들고 메이커실에서 그 부품을 자 조립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밑줄 치고요. 그 밑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해서 선생님은 밑줄을 친 건 아니고요. 뒤에 문제와 관련되어서 자 선생님이 그냥 밑줄을 친 겁니다. 하지만 읽어가면서 정보다 특성이다 그러면 반드시 밑줄을 딱딱 쳐놓아야 바로 알 수 있다. 넘겨봐요. 1번 문제 정답은 자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는 자, 기역과 니은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을 한번 살펴보죠. 이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우리가 한 중간에 동영상을 띄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의도가 뭐지?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료 활용이라는 건데, 경진 대회에 나오는 작품들, 봐봐. 버튼을 누르니까, 우와! 이런 거지. 이렇게 멋진. 그러니까 저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3번 보시면 3번 문제 갑니다. 자 3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인데 말 그대로 위에 보기와 선지와의 연관성만 살펴봐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우선 동그라미 4번 보면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즉, 저 말한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근거가 타당한지, 즉, 의심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럼 보자. 학생 1 한번 볼까? 이런 거야. 3D 프린터나 메이커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하고 싶어졌어. 거기다 공이라고 써봐. 이런 게 공감적 듣기예요. 공감적 듣기. 그래서 먼저 화요일, 목요일 방과 후에 다른 일정 넘지 확인해야겠어. 자, 이렇게 나왔고, 이걸 우린 추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추라고 쓰세요. 추론적 듣기. 학생이 오토마타 동아리에서 코딩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건 뭐죠? 지적하는 거죠. 한계를 지적하거나 단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을 지적하면 이걸 비판적 듣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B라고 써봐. 자, 그 다음에 학생 3 한번 가볼게요. 미술. 그래서 미술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동아리의 장점이 진로에 도움이 된 것 공감적 듣기예요. 자, 오토마타와 미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본 후에, 그렇지. 이런 게 바로 이제 추론적 듣기가 됩니다.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한 근거. 어차피 이건 설명하는 말하기거든요. 설명하는 말하기인데, 근거 얘기 나오고 이렇게 끌고 나가게 되면 이것은 논증, 설득적인 말하기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잘 가실게요. 이렇게 푸는 거야.